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수경 박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. 배우자,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외도를 했고요. 아내분께서 나름대로 그 상담도 받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을 해서 경력이 단절이 되셨었는데, 취업도 하시고, 또 어떤 영적인 부분,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 영적인 부분으로 성숙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서 이제 부부 사이가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듯 하면서도 계속 아내분의 마음이 불안해져서 남편을 잘하고 있는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그 자꾸 통제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치료가 된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고요. 또 더 중요한 것은 남편분이 의지를 가지시고 엄청 이제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십니다. 그래서 본인도 아내 본인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 계속 이제 그 나도 모르게 그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면 이렇게 자꾸 남편에게 분노를 하게 되고 그 통제를 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이제 호소를 하신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짧게 답변을 드리면 아내분들이 그 남편의 외도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딱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큰 틀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그 해결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그 치료도 안 받으시고, 예, 그러니까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그 치료하지 않으시고 이제 분노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억압을 하시는 거죠, 마음을. 그런 상태에서 남편을 통제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간자를 강제로 이제 중단시키고, 그러니까 관계 중독 대상자를 중단시키고, 그 다음에 통제를 하는 거죠. 예.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외도를 한 그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일정 기간 이제 맞춰주기는 하는데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. 그 어느 정도 자기가 정서적으로 감당할 때까지 참고서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으면 이제 마음이 감정이 뻥 터져서 집을 나가고 그 이후로 그 관계 중독의 습관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로 악화가 되어서 이제 그나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잃게 되는 요런 상태로 이제 가게 되고요. 두 번째 이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마음적으로 서로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시는 거죠. 다시는 이제 내가 외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이제 남편이 가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아내도 이제 이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들을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막 부부들이 이제 마음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하시는 그런 유형들이 있으세요. 근데 이런 분들은 첫 번째보다는 그래도 그 노력을 하시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을 같이 이제 그 유지를 하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? 예, 요 정도 되면 거의 서로 포기하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시겠죠. 그런데 어쨌든 그 마음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 예, 근데 그때가 올바른 방식으로 노력을 하면은 딱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건데 그 올바른 방식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셨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왜냐면은 우리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, 그냥 단순히 어떤 호르몬의 장난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요. 그 이미 우리의 뇌가 특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회로를 만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독의 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당사자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중독의 그 회로에 맞게 그 긍정적인 측면을 끌어낼 수 있는 대체적인 그런 그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의 치료가 이제 되지 않는 거거든요. 그래서
그 관계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심리 상담으로 치료를 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상담으로 뭔가 조언을 하고 상담으로 뭔가 부부관계를 개선한다고 그래서 그 중독의 회로가 그러니까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이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약물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사람 개인의 심리라던가 이런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서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릭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한 6개월 뒤 이렇게 나오시면 한 6개월은 끊으신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뒤에 한 몇 달 뒤에 괜찮아지셨다가 나중에 이제 술을 더 많이 먹게 되면서 더 깊은 알코올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부부가 우리 부부는 의지를 가지고 그 마음적으로 이제 의지를 가지고 그 노력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딱 좋으세요. 그런데 결국 이 부부는 이 마음이 이제 지렛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노력을 하다가 이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지치거나 아니면 환경에서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바로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2, 3년 뒤에 다시 관계 중독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또 관계 중독에서 나와서 다신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배우자가 또 다시 관계 중독으로 들어가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 중독이 더 교묘하게 이렇게 이제 내성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. 근데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나름대로 상담도 받고 종교적인 측면, 직업적인 측면, 그 다음에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들을 하세요.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효과가 한 8년 정도는 갑니다. 그렇지만 8년 뒤에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중독은요 일반적인 부부관계나 어떤 그 관계를 개선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미 그 중독을 가지고 있는 그 습관, 그 회로를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에너지를 끌어내고 부부의 어떤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대체를 시켜서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적용해 주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도 다시 재발할 수가 있는데 그 재발의 기간이 그 한두 달이냐 1, 2년이냐 3, 4년이냐 7년 8년이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이 중독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그 세션 안에서 완벽하게 치료를 해내지 않으면 다시 재발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.